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적분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미분 파트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미분이 다 끝나고 나서요. 이제 비로소 적분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앞서서 미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라는 것을 처음 배울 때요. 우리는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어요. 함수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었죠. 그리고 그 두 점의 간격을 아주 작게 미소한 간격까지 줄였을 때 그 변화율을 우리는 순간적인 변화율이다라고 해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었고 그것을 그 포인트에서의 미분계수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기하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접선의 기울기를 뜻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한다라고 하고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적분을 하세요라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죠. 그러면 적분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개념은 바로 부정적분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적분을 할 때 왜 정해지지 않은 것부터 공부를 하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걸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정해진 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공식이 나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함수 스몰, 여기서 스몰, 라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문자 스몰 fx에 대하여 미분을 했는데 미분은 한 결과가 스몰 f가 됐을 때 그런 함수를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를 갖다가 미분을 했더니 스몰 f가 됐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어떤 함수를 부정적분 또는 원래 함수라는 뜻이죠. 원시함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나타내면요. 이 어떤이라고 한글로 쓰기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소문자 f의 대문자 버전이죠. 그래서 라지 f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라지 f를 미분했더니 스몰 f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어떤 원래의 라지 f를요.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fx와 같은 개념인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기호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라지 f라고 하고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어떤 기호를 쓰냐면요. 스몰 f를 적분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S자를 이렇게 늘어뜨린 건데요. 다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의 이름은요.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인테그랄. 적분기호 인테그랄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x고 dx는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x에 관하여 적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미분에서도 나왔던 미분 연산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호는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라지 f로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미분을 하여서 스몰 f가 됐을 때 그런 함수들 모두를 부정적분이라고 하므로 부정적분에는 상수 c가 붙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스몰 f를요. x라는 문자에 대하여 인테그랄 적분하세요 했더니 원시함수 부정적분 라지 f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해드리지 않았던 상수 c라는 게 등장을 했네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적분을 하는 과정입니다. 적분 기호를 씌워서 적분을 했더니 갑자기 상수 c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죠. 적분과 사실 미분은 그 관계가 역연산과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을 해서 나온 결과를 거꾸로 찾아준다라는 거니까요. 그랬는데 미분하는 관점으로 다시 보면요. 이 상수 c가 만약에 3이라고 해보죠.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돼서 없어지네요. 그리고 만약에 5라고 해볼까요? 미분하면 0이 돼요. 7이어도 마찬가지겠죠. 그 어떤 상수가 되더라도 미분하면 그 값이 0이 되고 그럼 만약에 그 결과가 0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미분했습니까? 라고 거꾸로 찾는다고 했을 때 그 값이 1인지 3인지 5인지 7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여러 가지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수를 C라고 표현하고요.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인테그랄 fx dx라고 하는 것은요.
large fx라는 함수를 찾는 그런 과정이다. 다시 한번 스몰 f를 적분하면 large f가 되는데 상수는요 미분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할 때는 뭐가 될지 몰라서 이렇게 문자 C로 둔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적분에서 부정적분 기본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적분 첫 시간에 부정적분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었죠. 어떤 원시함수 라지 f를 미분했더니 스몰 f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이 결과물을 보고 도대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는가 하는 그 원래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함수를 우리는 원시함수 혹은 부정적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다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할 기본 공식 정도만 잘 암기를 하고 숙지를 하셔도 전기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기본 공식이고요. 상수 A를 인테그랄 적분하세요. X에 대하여 적분하세요. 그런데 A는 X라는 문자가 포함 안 돼 있는 단순한 그냥 상수라는 거죠. 상수는 적분하면 그냥 X가 붙고요. 적분 상수는 언제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적분을 제대로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거꾸로 미분해 보시면 됩니다. AX 미분하면 뭐가 되죠? A가 되고요. 상수 C는요.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적분을 제대로 했습니까? 알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미분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X의 n제곱을 인테그랄 적분하세요. X에 대하여 적분하세요. 이런 뜻이네요. 다시 읽으면요.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우리 다항함수는 미분할 때 차수가 하나 줄고요. 그 차수가 앞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요. n제곱에서 n 플러스 1제곱으로 올라오고요. 미분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분모와 약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x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적분 상수는 언제나 생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이죠. 공식이라기보다는요.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더해져 있네요. 그럼 그런 함수를 전체를 적분하세요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건데요. 두 함수를 이렇게 각각 적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니까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덧셈으로 연결된 두 함수는 각각 적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fx를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fx 앞에 또다시 관계없는 상수 c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 c는요. 적분기호 앞으로 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분하는 과정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고요. 그냥 f를 적분하면 우리는 인테그랄 fx d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수가 원래 있었을 때는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써놨습니다. 부분적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적분은 다소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공식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적분을 암기하는 재미난 방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설명드리면 그적, 미적이라는 것입니다. 앞글자를 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인테그랄 기호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요. f는요.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미분하기 쉬운 함수고요. g'x는 적분하기 쉬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x g'x는요. 어떻게 되냐면 f는 그냥 g'은 적분하면 뭐가 되죠? 원래 거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분해서 그 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빼기 인테그랄은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번엔 f를 무엇했죠? 미분했네요. 그럼 f'이 되고요. g'은 적분하면 뭐가 되나요?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fg'은요. 부분적분 방법에 의하면요. 그냥 적분, 그 다음에 미분하고 적분하고 해서 그적, 미적 해서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에서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죠. 1번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EX 세제곱의 DX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상수 2는요. 바깥으로 뽑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X의 세제곱 D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x의 세제곱의 부정적분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2배는 나중에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x의 세제곱, n제곱일 때는요.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분모에 그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에다가 2가 곱해지니까요. 뒤에다 다시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분상수 c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 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요. 2분의 1에 x 4제곱에 적분상수 c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적분, 부정적분을 제대로 구했는가를 검사를 해보고 싶으면요. 뭘 해보면 된다고요? 적분의 반대 연산인 미분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x 4제곱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4가 떨어지고요. 그럼 2분의 1과 만나면 숫자 2가 됩니다. 그리고 x 4제곱은요. x의 세제곱으로 바뀌고 상수 c는요.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미분하면 2x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번은요. 두 개의 함수가 덧셈으로 연결된 그런 꼴이네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었죠? 각각의 함수 인테그랄 x제곱 dx 한번 해주시고요. 또 더해져 있는 또 다른 함수 인테그랄 x 세제곱 dx 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f와 g가 이렇게 더해진 그런 함수를요. 적분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f는 따로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다시 g라는 함수도 따로 적분해 준다라고 했었죠. x, gx 기호는 잠깐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은요. 다항함수 적분 공식에 의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x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x 4제곱도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요. 그 차수를 분모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빼트린 게 있네요. 뭐가 빠졌죠? 바로 적분상수 C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분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려면 미분해 보시면 됩니다. x세제곱 미분하면요. 3x제곱이 되고 3과 만나서 약분이 되니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4제곱 미분하면 4x세제곱 되는데 4분의 1과 만나서 다시 x세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상수 C는 미분하면 0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